선수들 표정이 사실 좀 비장한데 네. 바로 서브 넣습니다. 길게 페퍼의 반격 중앙 석공 장희가 뜹니다. 장희 서브 주축 오른쪽 백어택 각도를 만듭니다. 네. 에너지를 쓰다 보면 나중에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좀 조절이 필요합니다. 단독 가로막기 시도 3단 넘깁니다. 오른쪽 불러드립니다. 모마이 득점. 지금도 모마 선수가 직접 해결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리가 지금 5라운드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체력이 그렇지 않잖아요. 짧은 리시브 테일러 연타 네. 벽을 완성합니다. 양효진 스파이크로 갑니다. 짧게 시간차 어떤 개인의 공격 능력은 현대건설이 더 좋다고 볼 수 있거든요. 모마이 서브 흔들립니다. 다이렉트 킬 시원하게 득점. 여전히 모마 한 번 더 갑니다. 오른쪽 백어택 박정아 공격 자세를 접습니다. 2단 패스 페인팅 대각선 짧아요. 짊어지고 스파이크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중앙으로 만들어가는 현대건설 오른쪽 길게 달립니다. 중앙에서 날아올랐습니다. 모마 바소코 오른쪽 이동 공격 모마가 수비로 버텼고 왼쪽에 고예림이 있습니다. 만들어가는 페퍼 이한비 가로막기 득점. 장점마저 살아납니다. 화내는 공격을 시도를 해줘야 되고 날카롭게 테일러 보이 수비 틀렸어요. 스포더크 정리는 3단 약속된 플레이로 갑니다. 페퍼저축은행 다시 한번 이한비 쳐냅니다. 이예림이 빠지고 박정아가 들어왔습니다. 현대건설 모마 중앙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테일러의 현재 공격 성공률 43%. 짧게 정지훈 강타 오른쪽 보이로 거리가 멉니다. 푸시 언더핸드 토스 박정아 손 맞고 떨어집니다. 테일러 길게 중앙으로 모아줍니다. 완벽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반대쪽으로 돌려 때려야겠죠. 석점차 셋업 오른쪽 백어택 모마가 1세트를 끝내면서 현대건설이 이번 세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점토스 오 건드렸네요. 수민 선수 토스하고 밀리면서 네트를 건드렸습니다. 분실을 많이 하는데 중심을 잘 잡아줘야 되고요. 강세윤 감독이 오늘 스타팅 라인업에 변화를 줬죠. 박사랑이 스타팅이 아니고요. 박수빈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즌 고예림 선수의 출전 기회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그렇습니다. 뒤로 어렵죠. 서브 득점 9대5. 그런 선수들이 이제 각 팀의 몇몇 있죠. 왼쪽 하이볼 스파이크 다시 양효진 한참을 떠 있습니다. 대부분이 어택라인 안쪽에 낙구 지점이 형성이 되죠. 맞습니다. 결국 세터를 바꿉니다. 리시브가 좀 흔들리죠. 어렵습니다. 짊어지고 스파이크 고예림 블로킹 바운드 박사랑 띄우고 백어택 킹다인의 서브 엎어지면서 리시브 결국 일어났어요. 이한비 수직으로 꺾입니다. 블로킹 임초은 선수 이번 시즌 첫 득점이에요. 올 시즌 오늘 투입이 두 번째 출장이고요. 처음으로 반칙 작전을 지시했습니다. 뒷걸음질 중앙으로 사이를 파고듭니다. 모마이 강력한 서브 잘 받고 때립니다. 오른쪽 준비하고 쏩니다. 터치
지창휘. 자, 블로킹 3개째 기록을 하고 있는 장희 선수고 호흡을 맞춘 선수가 박사랑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호흡이 잘 맞을 겁니다. 펼쳐줍니다. 오른쪽 후위. 이한비 벽에 막힙니다. 한 번 더. 현대건설은 왼쪽으로. 테일러. 타점이 떨어졌어요. 네. 이다현에게 걸렸습니다.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긴 포물선. 한번 찍고 오른쪽. 완벽한 타이밍. 네. 장희 선수한테 줄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요. 지금 타이밍도 좋았죠? 그냥 길목을 지키고 네. 있었습니다. 박은서에 쫓아가는 득점. 중앙에서 시간차 띄우고 노마 터쳐. 약점을 계속 파고드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직접 부딪히는 없지만 네. 살짝 기울어집니다. 네트 맞고 네. 아래로 꺾였습니다. 워낙에 위에서 빠르게 찔러넣기 때문에 다시 박연아. 오른손 손이 닿질 네. 않았어요. 서브 득점. 박연아 선수의 서브 득점이 나왔고 예. 노마 세팅. 한 손 디고 좋아요. 스파이크 길게 잡고 때립니다. 정지호. 이러다 네. 바나나 CF 들어오겠어요. 그 신유빈 선수처럼 예. 바나나 우유 말고 바나나 광고. 참 많이 먹습니다. 네, 바나나 우유가 아닌 바나나를 먹는 양효진 선수인데 정지훈 서브. 박사라 힘을 빼고 때렸습니다. 고예림 오랜만에 공격 시도. 양꽃 빠르게 비석공. 박정합니다. 고예림 들어 올렸지만 살리지 못합니다. 좀 시간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강약 조절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장의 이동 공격. 두 선수 그렇죠. 사이로 떨어집니다. 김다희 달립니다. 박사능의 토스. 테일러 후이 나갔죠. 밀려서 나갔습니다. 본인 앞에 오면은 누가 되든 연결을 먼저 해줘야 돼요. 수비가 또 네. 요동치고 있어요. 찬스볼 현대건설 우려줍니다. 원앤덩크 양효진. 아마 이제 리시브만 잘 버텨준다면 네. 충분히 주전을 할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서브 에이스가 터집니다. 볼까요? 중앙에 김연경 선수인데 눈치를 봤습니다. 고예림 샷 반격하는 페퍼. 정지우 스파이크 직선. 들어왔네요. 양효진 출발. 짧게 박정아 레프트 공격. 칠번이고 스파이크. 떨어졌어요. 고예림이 커버. 정지우 뜹니다. 한 번 더. 좋아요. 수비 집중력 올라왔어요. 중앙 백어택. 아웃입니다. 아, 네. 양효진이 달립니다. 무회전 서브. 박정아 중앙 쪽 들어왔습니다. 박정환 선수도 현재 12득점. 네. 여러 명의 공격수들이 이렇게 때려줘야지만 수비를 무너뜨립니다. 모마바소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브로는 또 폭발했습니다. 고민지 서브. 흔들려요. 살리질 못합니다. 서브에이스가 터집니다. 잠실 무서워하지 않고 좀 강서브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고민지 시동을 겁니다. 달려드는 박정아. 몸으로 맞고 고예림 앵글샷 들어갔어요. 네버로 이동 공격. 모마 후이 손을 뻗었지만 바닥에 먼저 닿습니다. 들어오는 선수들도 여유가 있고 지금 코트에서 계속 뛰는 선수들도 서두르지 않는 이번에도 득점! 네. 짧은 걸 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김연경
모마 중앙 후위. 고혜림 바닥을 때립니다. 경기 종료. 세트스코어 3대0 현대건설의 승리. 정관장을 내리고 이틀 만에 2위 자리를 되찾습니다. 오늘은 모마 선수가 현대건설이 완승을 거두면서 2위를 되찾습니다. 모마 선수와 정지훈 선수, 양효진 선수까지 두 자릿수 득점으로 힘을 보태며 팀 승리를 이끌었고요. 한편 페퍼저축은행 좀처럼 분위기를 바꿔내지 못하며 결국 연패에 빠졌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MC 조은지입니다. 스페셜 V 함께할 스페셜 패밀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철호 해설위원, KBS 박주미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화사한 두 분과 함께 또 금요일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자부 경기 확인해 봤죠. 현대건설이 연패를 끊어내고 빠르게 2위를 되찾습니다. 양효진 선수가 오늘 75%의 공격 성공률로 팀에서 가장 높은 공격 성공률을 기록했고요. 이렇게 팀 승리를 이끄는 데 1등 공신 역할을 해냈습니다. 네, 팀이 위기에 있고 또 분위기가 처져 있을 때 베테랑의 역할이 중요한데 현대건설의 양효진 선수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양효진 선수가 사실 허리 통증이 있었는데 위파이 선수가 부상으로 시즌 아웃 당하면서 사실 컨디션이 100%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금 일찍 복귀한 측면이 있었는데 허리 통증 여파인지 직전 경기에서는 3득점이었고 블로킹은 한 개도 잡아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경기에서는 달랐습니다. 사실 이 경기 앞두고 강성현 감독이 허리의 불편함으로 훈련을 잘 못했고 끌어올리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했는데 경기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상 톤을 제대로 발휘했는데요. 양효진 선수의 강점인 노련함 그리고 넓은 시야로 1세트 2득점으로 예열을 하더니 2세트에는 팀 내 최다 득점 8득점을 올렸고 이 경기에서 총 11득점 그리고 공격 성공률이 75%였습니다. 양효진 선수가 살아나면서 사실 정지훈 선수도 동반 상승 효과인지 15득점 했고요. 사실 이 선수가 분위기도 끌어올리니까 모마 선수도 좀 살아나는 측면이 있었고 2위 싸움 중이잖아요, 현대건설이. 그런데 3대0 승점을 차곡차곡 쌓으면서 중요한 역할을 해냈습니다. 확실히 위파이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팀에게 정말 큰 위기가 찾아왔었는데요. 또 이렇게 양효진 선수가 제 역할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팀이 극복하는 데 큰 힘을 보탰습니다. 양효진 선수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위파이 선수가 이제 부상 당하고 나서 저희가 조금 분위기가 좀 침체되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지금 플레이오프를 그래도 올라가서 저희가 잘 하기 위해서는 좀 아직 많이 시간이 남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분위기를 최대한 올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고혜림 선수가 들어와서 이제 그 자리를 잘 메꿔줘서 오늘 잘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사실 이제 허리 때문에 부상을 당하고 이제 좀 운동을 제대로 못해서 계속 쉬고 있었는데 제가 어릴 때는 한 이 정도 쉬고 하면은 그냥 뭔가 바로 되는 느낌이었는데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너무 몸이 잘 안 움직이고 해서 이게 진짜 몸을 제대로 만들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바나나를 안 먹으면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실 오늘은 1세트 전부터 먹고 싶었는데 약간의 이제 루틴을 지키고자 1세트 끝나고 계속 섭취를 했습니다. 봄 빼고 가서 또 좋은 경기력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지금 크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조직력, 팀워크 이런 것들을 많이 살려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중간 바나나를 정말 열심히 먹으면서 체력을 보충했던 양효진 선수고요. 덕분에 이렇게 팀이 승리하는데 큰 힘을 보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자부 경기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여자부 현재까지 순위입니다. 현대건설이 승점 3점 챙기면서 2위를 되찾습니다. 한편 6위 페퍼저축은행 2연패에 빠집니다. 이어서 박주미 기자의 주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중계방송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던 김연경 선수의 은퇴 발표에 대해서 박주미 기자가 직접 주민해 보셨다고요. 네, 배구 팬 중엔 아마 만우절이었으면 하고 착각했을 분들, 바람도 했을 분들이 계실 테고 발렌타인데이인데 달콤한 소식을 준비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13일 수훈 선수 인터뷰할 때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김연경 선수가 본인 입으로 직접 발표했죠. 올 시즌 마치고 선수 생활 끝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선을
제대로 그었고요. 먼저 글자로만 접했을 분들을 위해서 김연경 선수가 밝히는 은퇴 이유 그리고 왜 지금 은퇴를 밝히는지에 대해서도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영상 먼저 보시고 이야기 좀 더 나누겠습니다. 갑자기는 아니고 뭐 계속해서 생각은 했었고요. 생각은 했었는데 시기적으로 이제 언제가 좋을까 계속해서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기자분이 질문을 주셔서 자연스럽게 좀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잘 된 것 같고요. 또 타이밍상 저희가 또 잘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또 시즌 남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와서 또 저와 함께 또 마지막 배구 보면서 즐기면서 웃으면서 잘 마무리 하면 되니까 많은 분들 끝까지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좀 예정이 돼 있어서 그런지 저는 좀 괜찮은데도 이제 오늘 들으신 분들은 많이 조금 충격이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뭐 주위 사람들한테도 뭐 한다고는 얘기는 했지만 진짜 할까라는 이제 또 물음표도 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그런 분들도 놀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시즌 중에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그래도 조금 남았지만 많은 분들 와서 구경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늦은 시점이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그래서 많이 놀라셨겠지만 많은 분들 웃으면서 끝까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김연경 선수가 영상에서 이제 강조하는 게 이런 얘기죠. 은퇴는 계속해서 생각해왔다. 네. 다만 이제 발표 시기를 고민했는데 주변에서는 조금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민 시간에 시즌 초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흥국생명이 이유 있는 투자를 하고 있다. 과감하게 올 시즌에는 그것이 이제 김연경 선수가 어쩌면 마지막의 시즌일 수도 있어서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배경이 이유 있는 투자가 마지막을 준비했던 그러니까 라스트 시즌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는 게 그게 밝혀진 거고요. 당시에 팬들은 누구 마음대로 은퇴를 시키냐라고도 했지만 결국에는 배구 황제의 완벽한 시즌 마무리 대미를 장식하기 위한 게 밝혀진 겁니다. 확실히 김연경 선수가 좀 오랫동안 좀 고민을 한 게 좀 느껴지고요. 또 주변 사람들한테는 미리 좀 이야기를 했었다. 또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좀 주변에는 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좀 알고 있고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김연경 선수가 이제 공식화할 때, 은퇴를 공식화할 때 그 자리에 기자회견장에 동석했던 정윤주 선수는 좀 놀라서 눈이 동그래졌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이제 선수단은 알고 있었다고 해요. 시즌 초에 구단과 김연경 선수가 올 시즌 끝으로 선수 생활은 끝내기로 했다라고 이미 구단과 얘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선수들이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다만 13일 경기를 마치고 그 자리에서 발표를 할지는 몰랐어서 선수들이 좀 놀랐고 정윤주 선수도 좀 놀랐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주변인들은 깜짝 놀랐다 이런 표현보다는 올해 하기로 했구나 은퇴를 할 줄을 알았지만 올해 하기로 했구나 올 시즌을 끝나기로 했구나라고 담담하게 밝히고 있고요. 그 김연경 선수랑 친한 선수가 농구 선수 중에 오세근 선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오세근 선수한테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깜짝 놀랐는지 반응을 좀 물어봤더니 절친 오세근 선수 지금 자막에도 나오지만 올해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결정했네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퇴 암시는 예전부터 조금씩 해왔다고 해요. 그러면서 암시를 언제부터 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왔던 때부터 매해 올해 끝나고 할까? 언제 할까? 왜냐하면 주변에서 점점 은퇴하는 선수들이 많아지고 늘어나고 있으니까 은퇴는 언제부터 하면 좋을까? 라고 이제 시기를 좀 고민은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좀 절정의 기량이 있을 때 해왔으면 좋겠다라고 고민을 하고 서로 고민을 많이 공유했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정말 또 중요한 결정이고 또 김연경 선수에게도 정말 좀 힘든 결정이었을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또 고민을 나누었을 텐데요. 이 자리에 있는 한 분도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해서 조금은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박소리 의원 알고 계셨다고요. 네, 저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고요. 조그맣게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선수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초대했던 선수가 이제 김연경 선수와 양효진 선수거든요. 그리고 한 선수도 이렇게 4명이서 같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서로 속 깊은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은퇴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 너무 놀랬죠. 한창 너무나 최고의 기량에서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 선수가 은퇴를 한다니까 좀 너무 아쉬운 마음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너무 아쉬운 마음이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더 왜 굳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기량이 좀 떨어지면서 좀 서서히 은퇴했다고 보여지면 김연경 선수는 솔직히 몇 년을 더 해도 충분하다고 보여질 정도니까 그런 아쉬움이 너무 많았고 하지만 뭐 얼마만큼 많이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고민했던 만큼 본인이 신중하게 또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은퇴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해보니까 뭐 별거 없더라고요. 또 다른 인생이 또 펼쳐지는 게 있고 더 즐거운 날들이 많으니까 팬 여러분도 좀 아쉽겠지만 더 많은 응원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박철우 위원도 그 같은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또 김연경 선수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스스로도 그 은퇴 마지막 해에 대한 좀 생각이 좀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아쉬움이 좀 많았어요. 이제 더 뛰고 싶었다라는 좀 생각도 있었고 물론 몸적으로나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선수라면 계속적으로 경기를 뛰고 싶거든요. 그래서 경기 자체에 대한 어떤 아쉬움, 뭐 선수로서에 대한 아쉬움, 여지껏 해왔던 거에 대한 아쉬움들이 항상 남아 있는데 김연경 선수도 분명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또 그만큼 대업을 많이 이뤄냈잖아요. 이 선수가 정말 세계 최고의 선수, 이 선수와 함께 있었다는 이 시간만 해도 너무 감사한 순간들이기 때문에 좀 감사하다는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어요. 네. 확실히 이 코트에 없는 김연경 선수가 상상은 잘 되지 않습니다. 많은 팬들도 그렇고요. 저 또한 좀 잡고 싶은 마음이 정말 크지만 좀 김연경 선수의 이제 선택을 좀 존중해 줘야겠죠. 하지만 구단 역시도 정말 설득을 오랜 시간 좀 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앞서도 제가 잠깐 언급은 했는데 구단과는 올 시즌 들어가기 전부터 김연경 선수가 올 시즌 끝나고 은퇴하기로 고민을 같이 의견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구단은 계속 설득을 해왔다고 해요. 왜냐하면 체력적으로 큰 문제되는 이슈도 없었고 기량도 절정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올 시즌 끝내지 말고 계속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체력적으로 50 넘어서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공격수가 꼭 아니더라도 리베로라도 꼭 하자 뭐 이렇게 설득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김연경 선수가 은퇴를 하게 된다면 최고의 기량에서 하고 싶다. 본인만의 어떤 확고한 기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은퇴 결정에 대한 기준이 그 명확했기 때문에 정상에 있을 때 차근차근 내려오고 싶은데 그 정상이라고 하는 기준이 올 시즌이 끝나고일 것 같다라고 본인은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을 구단이 이제 존중해주면서 올 시즌 끝나고 은퇴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연경 선수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결정을 좀 존중한다고 구단은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발표 시기는 조금 시기를 살짝 놓친 면이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발표는 구단이 올 시즌 초반에 연승을 할 때 잘 나갔을 때 그때 발표를 하기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시기를 살짝 놓쳐서 연승을 하고 그다음에 살짝 못할 때가 있었잖아요, 팀이. 네. 그때 했어야 됐는데 시즌 초반에 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시즌 초반에 해야 밴드가 같이 시즌은 그 대장정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연패할 때 그때 하지 못해서 왜냐하면 연패를 할 때 발표를 하면 마치 김연경 선수가 팀이 못하니까 마치 못해서 이번 시즌 끝내고 선수 생활 마감할게요라고 도망치듯이 은퇴를 결정한 것 같아서 그러면 그러지 말고 좀 시기를 늦춰서 우리 팀이 다시 올라갈 때 그때 은퇴 결정을 발표하자 이렇게 또 시기를 좀 늦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선수가 갑작스럽게 은퇴를 결정한 건 아니고요. 은퇴 시기가 조금 늦춰졌을 뿐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연승으로 반등했을 때 김혜란 선수 은퇴식 때 살짝 여지를 남겼고 그리고 또 13일 경기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왔을 때 은퇴 발표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확실히 그 발표 시기까지도 정말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 김연경 선수가 은퇴를 공식화하긴 했지만 아직 시즌이 진행 중인 만큼 김연경 선수 이야기처럼 마지막까지 정말 많은 팬들이 이 경기장에 찾아와서 함께 김연경 선수의 라스트 댄스를 응원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인데요. 아직은 조금 먼 이야기이긴 하지만 김연경 선수
선수가 어떤 제2의 인생을 꿈꾸고 있는지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김연경 선수는 선수로서는 은퇴도 배구계에서 할 일이 많고 요청할 분들도 아주 많죠. 왜냐하면 할 일이 너무 많은 선수고 배구 선수로서 한 일도 많으니까요. 일단 시즌이 종료하고 나서도 재단에서 진행하는 이벤트 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아주 바쁜 일정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잠깐 휴식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뭘 할지를 본격적으로 고민을 할 텐데 일단은 이 선수가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학생인데 아주 뭐 생활체육 관련해서 그리고 유소년 관련해서 아주 관심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휴식날 뭐 지인들이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면 학교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공부에 아주 학업에 열중하고 있어서 앞으로 어떤 쪽으로 어디에서 이 선수를 볼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제2의 인생을 어디에서 펼칠지 아주 궁금하고요. 특히 유소년에 관심이 있어서 배구 관련해서는 유소년 육성 이쪽에서도 우리가 김연경 선수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사실 김연경 선수의 지도자로서 변신하는 모습도 궁금해한 당장은 아니지만 그런데 흥국생명 구단은 이 선수가 제2의 인생을 어디에서 펼칠지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 어디에서 펼치더라도 지원을 적극적으로 아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 연수, 해외 연수도 보내줄 생각이 있고 유소년 육성 관련해서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지원을 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있어서 그래서 이 선수가 아주 마냥 배구계를 떠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팬들이 아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실히 앞으로도 이 지금까지보다 더 어쩌면 그 이상 많은 도움을 배구계에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이 코트 안팎에서 한국 배구의 위상을 높이고 또 부흥을 이끌었던 김연경 선수가 공식적으로 은퇴를 발표한 건 정말 많은 분들에게 충격적일 텐데요. 뭐 저한테도 그렇고요. 두 분한테도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김연경 선수의 은퇴 발표를 다룬 만큼 좀 한마디씩 좀 전해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저는 김연경 선수가 이제 프로에 데뷔했을 때 그때부터 기자 생활을 시작해서 사실 김연경 선수는 남다른 선수인데 제가 이제 김연경 선수에게 은퇴를 결정하고 참 고마웠다. 김연경 선수의 시대를 내가 같이 할 수 있어서 고마웠다라고 이제 연락을 했더니 김연경 선수가 스페셜 V 팬들과 이제 저희들에게 고마웠다는 메시지에 답을 이렇게 보내왔는데 아직 시즌이 남아있으니까 끝까지 응원해달라 그러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더 감사하고 좀 행복했다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확실히 김연경 선수와 함께했던 정말 모든 시간들이 많은 배구 팬들에게 오래오래 가슴속에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박철우 위원도 먼저 그 길을 걸었던 선배로서 또 동료로서 한마디 해주시죠. 그렇죠. 저는 이제 팬 여러분께 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김연경 선수가 코트에서 뛸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이 경기장 찾아가서 이 선수가 하는 플레이 하나하나 모든 부분을 눈에 담아 두셨으면 좋겠고 제가 촬영 때 김연경 선수와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이제 예능이나 경기하는 모습을 많이 봐왔지만 직접 대화를 해보면서 느꼈던 점은 정말 멋있는 친구다. 이 남자 여자 선수를 떠나서 이 선수를 대할 때의 어떤 아우라나 이 깊이감을 되게 많이 느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진 꿈도 되게 크더라고요. 이 은퇴 후에 더 많은 스포츠, 체육 관련 분야에 대해서 더 높은 곳에 가서 체육을 발전시키겠다는 큰 꿈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정말 이 여자 배구의 부흥을 이끌었던 이 선수 중 한 명 그리고 정말 그 올림픽 4강을 또 이뤘잖아요. 저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그 마이클 조던이 은퇴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죠. 은퇴를 했다가 돌아올 때 I'm back 하면서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저 개인적인 바람은 다시 한번 은퇴 후에 돌아올 수 있는 혹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꿈도 있습니다. I'm back 하면서. I'm back, 예. 네, 이렇게 김연경 선수를 떠나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그만큼 코트에서 김연경 선수가 이 많은 분들에게 감동과 또 많은 또 울림을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팬들이 아쉬워하는 것 같은데요. 뭐 코트에서 정말 반짝반짝 빛났던 김연경 선수가 제2의 인생에서도 더 찬란하게 빛나기를 스페셜 V와 함께 응원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라스트 댄스까지 정말 많은 팬들이 경기장에서 또 함께 그 모든 장면들을 눈에 깊이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에도 알찬 박주미 기자의 주민 시간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남자부 경기 함께 살펴보시죠.
승점 5점 차죠. 2위 대한항공과 3위 KB손해보험의 정면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대한항공이 격차를 벌렸을지 KB손해보험이 좁혔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21대 19. 황태기가 따라갑니다. 가까운 쪽에 나경복. 자, 수비됐고요. 언더패스로 어렵게 정지석. 자, 커버됩니다. 2단. 김규민 네트 맞고 건져 올립니다. 제자리 스파이크. 다시 세팅됐습니다. 오른쪽 갑니다. 블로킹입니다. 나경복의 블로킹. 다시 한 점 차가 됐습니다. 나경복 선수의 서브입니다. 강서브로 계속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왼쪽에 정지석. 동점 찬스볼입니다. KB의 반격. 이에나 성공입니다. 21대 21 동점 포인트. 이 서브를 견뎌야만 1세트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나경복의 강서브입니다.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가까운 쪽 낮게 정지석 아웃입니다. 22대 21 역전. 공실하지 않는 선에서 아주 효과적인 서브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에이스입니다. 나경복. 서브 5위의 나경복 선수예요. 결과를 기대한다기보다는 판독 결과 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블로킹과 서브 득점을 하고 있는 나경복 선수입니다. 대단합니다. 다시 한번 류헤이 선수를 흔들었습니다. 오른쪽입니다. 요스바니. 자, 수비가 돼서 올라옵니다. KB의 공격. 스파이커! 따라갑니다.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범실이에요. 공격 범실. KB의 세포인. 어떻게든 뭐 유효블락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황태기 선수의 세트가 중요하죠. 어디로 줄까요? KB의 공격. 속공! 자, 수비됐습니다. 대한항공의 추격 기회. 오른쪽 갑니다. 아웃입니다. 이번에도 공격 범실이에요. 그렇습니다. 범실로 세트가 또다시 리시브 라인 흔들었습니다. 아, 여기서 범실입니다. 이런 플레이까지 나오네요. 어려운 공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포인트를 냈었거든요. 네네. 하지만 이렇게 쉬운 공도 범실이 나오면서 예, 지금 분위기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시 강서브로 공략하는 나경복. 이준 선수의 공격 그대로 아웃입니다. 20대 13입니다. 자, 일정 수준 이상의 상당히 까다로운 서브를 지속해서 넣고 있는 나경복입니다. 자, 상대 벽이 높아 보입니다. 상대 코트로 넘어갔습니다. KB의 공격입니다. 스파이크! 꽂힙니다. 점수가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강하게 서브를 구사하고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서브 득점! 2세트 승리에 나가서는 KB. 대한항공 팀답지 않아요. 예. 정말 많은 범실이 나오고 쉬운 볼도 지금 잡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23대 14. 리시브 흔들리고 있습니다. 상대 찬스볼로 이어집니다. 완벽한 찬스볼.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2세트 KB의 세포인트입니다. 세트를 끝낼까요? 차영석 선수가 세트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결과로 마무리될지.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앞선 KB가 3세트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왼쪽입니다. 정지석입니다. 막힙니다. 박상하 선수의 블로킹. 너무 안 나옵니다. 네. 지금 사이드로 올라가는 것은 KB손해보험에서 투록이 완벽하게 가거든요. 예. 이준영의 서브. 올라갑니다. 낮아요. 범실입니다. 자, 오늘 경기와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대한항공. 서브로 나섭니다. 정한용 갑니다. 황태기 쫓아갑니다. 가까운 쪽 야쿠. 자, 수비가 됐어요. 따라가는 유광호 세터. 정한용 멀리서 일단 넘겼습니다. 범실하지 않는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안고 떨어지는 대한항공. 그러나 첫 터치가 좋지 않았네요. KB의 공격입니다.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모하메드 야쿠. KB 승리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야쿠브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인상적입니다. 23대 19입니다. 리스크를 감안할 때 쉽지 않은데 잘 들어갔네요. 올라갑니다. 이에나 성공입니다. 오늘 경기의 매치 포인트.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에서 리시브가 흔들리고 있는 KB입니다. 나경복 끝냅니다.
KB손해보험 6연승에 성공합니다. 이제는 승점이 2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네. KB손해보험의 완승입니다. 8개의 서브 에이스를 앞세워 경기를 리드했는데요. 비에나 선수와 나경복 선수가 50%가 넘는 공격 성공률을 기록하며 29득점을 압착했습니다. 한편 갈 길 바쁜 대한항공, 팀에서 정지석 선수가 유일하게 2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힘을 내봤지만 결국 팀은 2연패에 빠졌습니다. 달아나기 위해서도 추격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던 이 경기입니다. 결국에는 KB손해보험이 6연승을 달리면서 2위 대한항공을 턱 밑까지 추격했는데요. 두 팀의 희비를 갈랐던 건 서브였습니다. 네, 사실 두 팀이 맞붙었을 때 서브 공략을 잘했던 팀은 대한항공이거든요. 4경기 맞대결에서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 2배 정도 차이 나갔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KB손해보험이 8득점을 했고 대한항공은 무득점이었어요. 1세트부터 강한 목적타를 앞세운 이 KB손해보험이 정한용, 이준 자리를 목적타를 정확하게 때렸고 이 정확도 높은 강서브가 계속 들어가게 되니까 선수들 약간 멘붕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잘하던 플레이도 안 나왔고 거기에다 가장 기본적인 플레이도 범실이 나오면서 선수들이 좀 당황해하는 모습 너무 많이 보였거든요. 거기에다 이 강서브를 때리고 사이드아웃을 하는 게 장점이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이 KB손해보험들은 선수들 호흡이 너무나 잘 맞았어요. 이 케이타가 뛰던 이 KB 시절과 비에나의 KB 시절을 비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이 비에나의 KB의 손을 좀 더 들어주고 싶습니다. 팀 전체적인 안정감이 상당히 좋고 특히나 이 외국인 선수들이 공이 나한테만 오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상당히 부담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나경복 선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편 입장에서는 항상 이 견제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팀 전체적인 안정감이 상당히 좋고 이 국가대표 세터 황태기 선수, 거기에다 비에나 나경복, 거기다 중앙에는 박상아, 차영석도 있고 거기에다 리베로 정민수, 발빠른 야쿠 선수까지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예상해 본다면 KB손해보험 역사상 이 최강의 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완벽한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시즌 초반 위기도 있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2위를 정말 위협하는 정말 자리까지 올라온 KB손해보험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과연 대한항공과 KB손해보험 중에 어떤 팀이 좀 2위를 할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박철우 의원이 딱 이렇게 적중할 수 있는 예측을 내본다면 좀 어느 팀이 2위할 것 같습니까? 자, 이런 발언은 저희가 쉽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지금 이 상황에 와서 제가 2위를 할 것 같다 하는 건 너무 이제 많이 올라왔으니까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시즌 초반에 이 KB손해보험 선수들과 유튜브를 찍으면서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었거든요. 최소한 너희들은 3위까지 가야 된다. 지금 이 하위권에 처져 있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다행히도 지금 3위까지 올라왔고 일단 대한항공과의 어떤 경험을 계속 벌이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지만은 이 정도의 기세라면은 이 KB손해보험이 2위에 올라설 수도 있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2위에 가게 되면 이제 플레이오프 상황에서 이 홈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잖아요. 특히 경민불패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경민대학교에서 홈을 옮겨놔서 계속 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KB손해보험 입장에서는 2위 자리가 상당히 탐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너튜브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알짜배기 좀 정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 기회에 한번 홍보해 보시겠어요? 목이 좀 잠기는데 네, 유튜브를 제가 이제 KBSN에서 같이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찍고 있는데 박철우 한 잔해를 찍으시면 유튜브에 치시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선수들의 좀 날 것의 모습들을 좀 더 보여주는 모습이고 저도 대본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시작 전에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좀 마음을 편안하게 시작을 하는데 김연경 선수가 왔을 때 제가 5잔을 마시고 시작을 했어요. 긴장하셨어요? 너무 긴장되더라고요. 여자 선수랑은 그렇게 또 인터뷰를 해보는 것도 처음이고 특히나 이제 김연경 선수, 양효진 선수가 온다고 하니까 저 너무 긴장도 됐고 처음 딱 들어오는데 너무 제 이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TV에서 보는 모습과 너무 다르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재밌었고 또 그런 모습을 이제 KBSN 유튜브 박철우 한 잔해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잘 해주시면
더 많은 선수들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선수 날것의 모습을 또 볼 수 있는 또 박철우 한잔에 또 많은 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남자부 경기 살펴봤는데요. KB손해보험이 결국 승리를 거두면서 정말 대한항공을 바짝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부 현재까지 순위 살펴보시죠. 3위 KB손해보험이 2위 대한항공과의 맞대결에서 승리하면서 6연승을 달리고요. 2위를 2점 차로 바짝 추격합니다. 발렌타인데이잖아요. 네. 예, 현장에서 프로포즈 이벤트를 하시네요. 석진욱 의원 20년 전에 프로포즈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직도 욕 먹고 있습니다. 예, 네, 욕먹을 그때 만하네요. 잘한 걸 네네. 제대로 못해갖고 참. 예, 앞으로도 더 혼나실 겁니다. 이어서 다음 경기 전망해보는 스페셜 V 패밀리들의 승패 예측 시간입니다. 먼저 남자부입니다. 흐릿해지는 봄 배구의 희망을 밝히고 싶은 삼성화재와 우리카드가 만납니다. 이 경기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남자부 결과는 삼성화재의 우위였습니다. 삼성화재의 예상 승리 확률은 83.3%였고요. 우리카드의 예상 승리 확률은 16.7%였습니다. 올 시즌 상대 전적에서는 3승 1패로 우위에 있는 우리카드인데요. 대다수의 스팸이 삼성화재가 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저도 이 삼성화재의 좀 승리를 예상한 것이 있는데요.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이 막심 선수 영입 이후에 뭔가 이 파즐 선수와의 이 공존을 선택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리시브가 불안하면서 경기가 좀 어렵게 풀렸습니다. 하지만 이 직전 경기에서 이 파즐과 막심 두 선수를 아포지 자리로 이제 교체해서 쓰고 김정호 대각으로 이제 이심원 선수를 투입을 했거든요. 리시브를 강화한다는 이제 전략이었는데 이제 한국과의 경기에서 리시브 성공률이 여지껏 18% 정도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경기에만 31.9%대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거기다 이제 이심원 선수가 하이볼 상황에서 어려운 공격까지 해내면서 이 리시브 효율이 52%, 그리고 득점도 9득점. 개인 기록도 상당히 좋고요. 거기다 이제 파즐리 선수도 역시 리시브 부담이 좀 없다 보니까 1세트 교체 출전했는데 불구하고 13득점으로 좋은 성적을 보여줬거든요. 확실히 리시브를 강화를 한 이제 삼성화재는 무섭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예전 한창 전성기 때 삼성화재 모습 좀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다음 경기도 이 삼성화재의 좀 승리를 예상해 보았습니다. 네, 삼성화재와 우리카드 현재 이 4, 5위에 붙어 있는데요. 과연 이 경기 상대가 승리를 거두면서 조금 더 봄 배구의 희망을 밝혀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여자부 경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 시즌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던 정관장이 3연승과 함께 2위 탈환을 노립니다.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부터 확인해 보시죠. 여자부 결과 만장일치였습니다. 스팸 전원 정관장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승리하며 3연승을 달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요즘 정도공 못지않은 박도공입니다. 박주미 기자 거의 출연할 때마다 이 투표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공개입니다. 그런데 적중률이 낮아서 큰일인데 네, 정신 차리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만장일치 결과가 나온 만큼 확실한 이유가 있다는 건데요. 제가 주목한 점은 이 점에 있습니다. 정관장이 사실 올 시즌 상대 전적에서는 한국도로공사의 완벽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데이터도 데이터인데 무엇보다 스포츠 세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죠. 바로 동기부여입니다. 이제 확실한 동기가 정관장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동기부여가 바로 2위 탈환에 있습니다. 5라운드에서 올 시즌 처음으로 2위에 올라온 정관장인데 다시 현대건설을 상대로 승점을 따라잡아야 되는 2위를 추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죠. 엎치락 뒤치락 2위 싸움에 있어서 다시 2위를 반드시 탈환해야 되고 매 경기 허투루 할 수 없습니다. 한국도로공사로서는 사실 봄배구가 좌절된 상황이기 때문에 힘을 빼고 즐기는 상황이어서 이게 좀 무섭잖아요.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경계해야 되고 그래서 정관장으로서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이 절박함을 승리 요인으로 꼭 가져와야 합니다. 네, 만장일치가 나온 여자부 경기입니다. 과연 이 경기에서는 박주미 기자의 또 예측이 다시 한번 좀 적중을 하면서 예전의 그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중계 예고해드리겠습니다.
KBSN 스포츠는 토요일 오후 3시 50분부터 한국도로공사와 정관장의 여자부 경기를 생중계로 전해드립니다. 강준영 캐스터와 이숙자 해설위원의 목소리로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배구 팬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스페셜 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토요일 남녀부 경기가 모두 끝나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Everyday 스페셜 V.